자, 오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고 교재 내용에서 조금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재무 활동과 관련된 회계 정보 했는데 자,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하는 거죠?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뭐? 은행에서 빌리는 거와 투자 받는 거죠, 그죠? 자, 장단점이 있었어요. 부채는 일단 단점이 뭐였을까? 부채의 단점. 이자를 내야 되죠, 그죠? 이자를 못 내면 파산할 수도 있죠. 장점은 뭐였죠? 그렇지.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왜? 이야기 드렸죠. 왠지는. 자, 자본은 일단 장점은 이자가 X가 아니지. 이자를 내야 되지. 그치? 이자를 내지 않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였더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뭐가 희석된다? 소유 지분. 그렇죠. 소유 지분이 희석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죠? 예시 드리면서 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돈을 조달하다 보면 소유 지분이 희석된다. 자,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유상증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현금 흐름표 볼 건데, 자, 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고, 현금 흐름표를 따라보는 이유는 현금의 흐름을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나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왜 현금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현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익도 중요하게 보는데 현금도 실질적으로는 보는 거죠. 자, 현금이랑 이익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무슨 원칙 때문에 다르죠? 그 기업의 이익과 현금은 달라요. 만약에 이익이 100이야. 그럼 현금도 100일까?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왜? 무슨 원칙에 따라서?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현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이익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었죠? 우리가 매출. 만약에 내가 뭘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았어요. 100에. 원래는 현금을 받아야 되죠.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뭘 적죠? 외상 매출. 자, 요 거래를 통해서 현금이 증가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익은 얼마예요? 수익이 100만 원 났으니까 비용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익이 100만 원 났겠죠. 그러면 현금이랑 이익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은 우리가 결국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네. 그때 얘기했던 거와 똑같고. 자, 그런데 굳이 재무상태표에도 현금이 있고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나오는데 현금 흐름 정보가 왜 필요하냐? 자, 재무상태표는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재무상태표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부채고 요만큼이 자산이고 요만큼이 자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들을 다 배우진 않았잖아요. 간단하게만 봤지만 요 세 항목들에 대해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정보가 그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자산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산을 활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을 쓰면 뭐가 되죠? 비용이 되죠. 그래서 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한 비용이 여기 매출원가나 판관비나 이런 걸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이자. 그래서 자본이 내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자기 돈인 거죠. 자, 여기에도 현금이 있어. 여기. X 1년도의 현금, X 2년도의 현금. 자, 그러면 얼마만큼 증감했는지는 알죠? 얼마만큼 증감했어요? 2275, 2165. 얼마만큼 증감했어요? 275, 165. 네? 틀렸어요? 110이죠, 110. 110만큼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110만큼 감소했죠. 자, 재무 상태표에서는요, 현금의 증감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감이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죠. 재무 활동인지, 영업 활동인지, 투자 활동인지, 그건 알 수 없잖아. 현금이 나가는 경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현금이 어떨 때 나가죠? 뭘 샀을 때, 그지? 뭐 상품을 샀든, 뭐 기계 장치를 샀든, 또 투자, 뭐 주식을 샀을 때, 그지? 또 어떨 때 나갈까? 지금같이 뭘 샀어요? 그런 거 샀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활동이죠? 세 가지 활동 중에? 헷갈리죠? 사는 것도 달라요. 내가 주된 영업으로 하는 걸 샀어요.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바로 영업 활동. 근데 전혀 관련 없는 거 샀어. 책걸상을 샀어요. 그거는 투자 활동. 그거 구분되죠? 네. 헷갈리죠? 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이유는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의 증감은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나갔는지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좋은 이슈인지 나쁜 이슈인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썼다. 그건 어때요? 괜찮죠. 내가 부채가 10억 있었는데 한 8억만큼 갚는다고 현금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8억만큼 마이너스가 났을 거잖아? 그러면 안 좋은 이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썼구나? 그럼 괜찮은 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현금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된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랑 현금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이랑 이익은 달라요. 발생주의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요 과학 범위를 넘어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요,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법이랑 직접법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직접법 볼게요. 직접법. 자, 직접법은 뭐냐면요. 일단 현금 흐름표는요,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이 돼요. 영업, 투자, 재무.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지금 직접법에서는 구체적인 영업 활동별로 나누어주고 있어요. 판매에서 회수한 금액, 이거 무슨 말일까요? 판매에서 회수한 금액, 뭐를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판매에서 회수한 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에서 받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매출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죠? 그거를 회수받으면 현금이 들어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판매에서 회수한 금액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되는 거. 제품 구매 대금의 지급.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뭘 사는데 쓴 거. 이건 재고자산 이런 거 산 거겠죠? 판매 관리비, 이자 지급, 뭐 법인세 납부 이런 것들. 영업 활동 관련해서. 그래서 활동별로 직관적으로 딱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투자 활동도 유형자산 구매하는데 썼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현금이 나갔겠죠. 여기 보시면 재무활동은 반기 부채 증가. 부채의 증가는 현금을 증가시키나요? 감소시키나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 증가하겠죠. 우리 회계 처리하면 그래서 은행에서 100만큼 빌렸어요. 1년 만기짜리. 그러면 현금 100. 대변은 뭐죠? 단기 차입금 얼마? 100.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부채는 증가했는데 현금은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도 활동별로 딱딱딱 나와 있잖아. 부채가 증가했으면 현금. 그리고 뭐 주주에게 배당금을 줬다. 배당금을 준 거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감소. 이런 식으로 영업 활동별로 구분해서 현금 분류표를 작성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간접법은요, 사실 요거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까지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간접법은 뭐냐면 아까와 다른 거는 여기 단기 순이익이 영업 활동에 먼저 들어와요. 단기 순이익. 그리고 그 밑에 조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빼서 내가 현금의 변화를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에서 어디서 왔죠? 손익계산서에서 왔죠. 그죠? 여기 조정 항목도 여기 보시면 다 우리가 다른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손익계산서나 다른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매칭될 수 있는 항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는 직접법은 판매에서 회수한 금액 이런 거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안 나와 있어요. 주석에 나왔어요. 일단적으로 주석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재무상태표에 바로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우리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간접법을 사용해서 단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현금이 증가했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내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산은 뭐 더하기 뭐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자산을요 크게 현금과 비현금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현금 더하기 비현금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비현금을 요쪽으로 이항하면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본 조정하는 게 부채 변동, 자본의 변동, 비현금의 변동을 고려해줘서 현금의 변동을 우리가 보는 건데 하나씩 조금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가려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증감해야 되는데 자, 각각 한 가지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비현금성 비용. 자, 요건 뭐냐면요. 순이익은 감소시키지만 영업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안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현금이 변화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변화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감가상각비예요. 자, 감가상각비 우리 회계 처리 했던 거 기억나요? 차변 감가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주고 대변은 뭐였는지 기억나요? 감가상각 누계에 이렇게 10 이렇게 했죠. 자, 비용이 발생했죠. 근데 현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비현금성. 현금은 안 나가는데 비용이 발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현금 흐름 보려면. 자, 감가상각비가 10만큼 발생했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만큼 되겠어요? 마이너스 10만큼 됐겠죠? 그죠? 그러면 현금은 빵이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내가 현금을 지금 알고 싶잖아. 그럼 당기순이익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현금 이용이 돼요? 그렇지. 더하기 10을 해줘야 되죠. 맞아요? 이해돼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인데 현금은 0이잖아요. 0이랑 0으로 맞춰주려면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잖아. 자, 그럼 보세요.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된 현금으로 가는데 비현금성 비용을 더해요. 더하죠. 원래 일반적으로 비용은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플러스잖아. 뭐 어렵네. 이해 안 돼요? 아, 이해 안 되나? 뭐 어렵나? 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3명.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그죠? 자, 이익과 현금은 다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감가상각비 10만큼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10, 수익 0, 그럼 이익이 10이죠. 마이너스 10이죠. 맞습니까? 자,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익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내가 알고 싶어. 현금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이익이 마이너스 10만큼 났잖아요. 그런데 현금은 0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요 이익에서 현금 0만큼 가려면 이 숫자가 0만큼 가려면 플러스 10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용은
현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용만 발생했는데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니까 요거를 현금으로 가려면 플러스 10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이익이 0이 되려면 플러스 1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이 비현금성 비용을 더해줘야지만이 현금의 흐름값이랑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 반대로 수익은 오히려 빼줘야 되겠죠.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 수익은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하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마이너스한다. 자, 요건 어떤 경우냐? 요 보세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돼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매출을 일으켜요. 뭐 팔았어. 100만 건 팔았어.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 100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현금의 흐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수익이 100만큼 증가했죠. 그죠? 다른 거 다 없다고 썼을 때 이익은 얼마큼 되겠어요? 100만큼 증가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금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0이죠. 그러면 요 이익의 변화 100만큼을 없애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 거래는요 자산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런데 더해줬어요? 빼줬어요? 빼줬죠. 영업과이로 관련된 자산의 증가는 빼줬죠.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출 채권이 감소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수정 분계 안 했죠, 그죠? 수정 분계를 안 했으면 요거는 헷갈리겠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타협합시다. 자, 일단 직접법이랑 간접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법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으로 가는데 비현금성 비용만 플러스된다. 요거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요거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수정 분계를 안 하면 이해가 되기 힘드니까 비현금성 비용,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안 해.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X. 자, 투자 활동은요 심플하죠. 현금이 유출되는 케이스는 내가 무엇을 산 거죠. 뭘 산 거예요? 유형자산을 산 거죠. 그죠? 자본적 지출, 금액이 크고 자산의 가치가 큰 유형자산을 구입했을 때 현금이 유출되겠죠. 자, 현금이 유입되는 거는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유입이 되겠죠. 이거는 쉽고요. 자,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주주와의 거래에서 내가 배당을 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주식을 발행했어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현금은 기초현금과 기말의 현금이 있고 이 변화를 세 가지 활동 영업, 투자, 재무 이 세 가지 활동의 증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보지 맙시다. 이것도 보지 말고 이것도 보지 맙시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파악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세 가지 영업 활동에 관련된 현금의 흐름,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투자 현금에서 마이너스다. 좋아요, 나빠요? 자, 투자 현금 흐름의 활동이 아까 뭐였어요? 투자 활동. 유형 자산을 구매하거나 파는 거였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구매했다는 소리예요? 팔았다는 소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금이야. 이게 지금 다 현금이야. 현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자산이 지금 플러스 됐다는 거 아니야. 현금이 투자활동, 유형자산을 샀을 때 나가요? 구매했을 때 나가요? 샀을 때 나가지.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유형자산을 샀다는 소리죠. 재무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재무현금 흐름 아까 뭐였어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였는데 부채냐 주주와의 거래냐 그거였죠. 그럼 마이너스야. 그럼 어떤 케이스예요? 현금이 나간 거죠. 배당금을 줬거나 혹은 뭘 갚은 거야? 부채를 상환한 거죠.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삼성전자 좋아요, 나빠요? 좋은 상태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요 각가지 활동에 대한 다 플러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현금이 마이너스 나면 안 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현금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감이냐 재무상태별로 봤을 때 아까 제 110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보세요. 영업원금 흐름이 100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500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300이었어. 그러면 총 현금 흐름 얼마예요? 마이너스 700이잖아? 그럼 이것만 보고 왜 현금이 줄었지? 이 기업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이유가 있죠. 왜? 투자를 한 거야. 새로운 반도체 기계를 구매한 거죠. 미래를 위해서. 또 300. 부채가 많았는데 그 부채를 갚았어. 그러면 그 재무 상태가 더 좋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현금 흐름은 플러스 짱이다 이거 아니야. 너무 옛날 말이야. 요즘 뭐라고요? 최고는 뭐라고요? 야는? 뭐라고 하는데? 최고는 뭐라고 요즘 말은? 캡? 뭐라고 하냐? 하여튼간에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자 사례 2번 볼까? 자, 영업활동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내가 뭘 팔아도 수익이 안 난다는 소리죠. 이익이 안 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 더 크다는 소리죠.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비용에는 뭐가 있는데? 비용은 뭐가 있어요? 기억나?
환관비. 또 영업 외 비용. 또 매출 원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요게 더 크다고. 됐죠? 마이너스. 투자 현금흐름 마이너스. 이게 뭐야? 유형자산을 산 거죠. 투자, 재무 플러스 저거 뭐야? 뭐야?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부채는 부채를 더 빌린 거예요, 안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자, 어떤 케이스? 컬리. 뭐 지금은 조금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스타트업, 신생기업. 자, 신생기업은요 지금 비용이 많아요. 아직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에 먼저 비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수익보다. 자, 쿠팡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죠. 그렇게 초기에 세팅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두 번째, 유형자산을 사야죠. 신생기업이니까 필요한 것들 많이 사겠죠. 부족한 것들 유형자산 살 거 아니야. 플러스 어느 돈으로 내가 사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더 발행하던가 부채를 더 빌려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생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다. 이런 형태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나 되네?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자기가 할 거잖아.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야, 애들 니 할 거나 잘해. 니 학교 다니면 잘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 기업은요,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벌면 말짱황이야. 일단 요거는 플러스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신생기업은 봐줄게. 요거예요. 응? 뭐라고? 아, 시리가 말했어? 알겠지? 그래서 그 기업의 섹터나 뭐 그 기업의 생애 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현금의 흐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현금 흐름을 해석하는 데 좋다. 자, 요 내용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요거 비율 한번 볼까요? 비율? 유동성 평가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한번 본 거 있어요. 기억나요? 이 기업이 유동성이 좋냐 나쁘냐를 하나의 비율로 제가 본다고 했거든요. 5분의 뭐였는지 기억나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내가 1년 안에 현금화되는 돈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만큼 있냐? 이거였죠.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200% 이상은 돼야 좋다고 했잖아. 그치? 자, 요 유동성을요, 요 유동자산 말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대체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평균 유동부채 돼 있죠? 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요 값은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분기?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언제 공시하죠? 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죠. 기말의 유동부채, 기말의 유동자산이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요,
그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 기말 유동부채로 하면 안 되고 평균 유동부채로 써야 돼요. 평균 유동부채 어떻게 계산하냐? 작년도랑 올해의 부채를 2로 나누면 돼. 알겠죠? 이거 문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작년 부채, 유동부채, 올해 유동부채를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안전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총 부채 중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확인하면 이 기업이 얼마만큼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끼리만 본 거는 유동성이고요. 총 부채 그 상태를 본 거는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 요 문제는 한번 볼까요? 이거 뭐가 맞을까? 틀린 거 찾아보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빨리 말해줘야지 우리 빨리 맞출 수 있다. 몇 번? 1번? 현금흐름이나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이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